지금 여러분들 사실 좀 재미없어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경제 소식이 또 터졌지 않습니까? 몰락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실은 조국도 문제죠. 일가족의 이 부정부패도 문제죠. 이 측근의 부정부패도 문제인데 결국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5천만 국민들이 경제난에 허덕이게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3분기 성장률이 0.39%가 나왔습니다. 물론 마이너스가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불과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이런 수치를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는요. 언론에서 이런 보도했어요. 그 분기 성장률 1% 안 나왔다. 심각한 침체. 이랬는데요. 이제는 1%가 나오면 절을 해야 돼요. 1%가 오히려 귀한 시대가 됐습니다. 문재인이 이만큼 나라를 망치고 있다. 1%는 고사하고 이제는 마이너스가 안 되냐 이거를 지금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이미 연간 성장률 2%에 못 미칠 거라는 게 지금 대파다하게 퍼졌고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 정부에서는 올해 성장률 2% 후반이 될 거다 라고 했다가 정정을 해서 2.5%가 될 거다 라고 했다가 내부적으로 1.95% 정도 나오겠구나 라고 결론 내렸다는 건데 지금 그것도 안 되게 생겼다는 거예요. 물론 이 발표는 속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잠정치가 나오면 수정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보통 바뀌어도 0.1% 왔다 갔다. 오히려 이 0.39가 0.29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건데 표로 보면 더 와닿습니다. 올해 1분기에 마이너스 0.4% 성장을 해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으셨죠. 그리고 그 다음 2분기 때 1%였는데요. 이게 잘해서 된 게 아니라요. 0. 마이너스 성장했잖아요. 마이너스 성장하다 보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푹 꺼졌다가 뻥 올라오니까 이게 1%가 된 거예요. 푹 떨어졌다가 뻥 올라오니까 1%인 거지 실질적으로 오른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2분기 때 재정 투자 많이 했습니다. 1분기 때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정부가 부랴부랴 2분기 때 우리 정부 지출 다 쓰자 해가지고 돈을 이때 다 때려박았어요. 그래서 받은 게 1%입니다. 정부 돈을 퍼붓고 퍼부어야지 나오는 수치가 1%인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힘이 빠져서 다시 0.4%가 됐는데 보십시오.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 5.2%. 지금 대한민국의 건설 경기가 땅바닥으로 떨어졌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간 소비가 0.1%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와중에 정부 지출이 1.2%. 결국 그 와중에도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성장 구조였다라는 것이 또다시 체감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뭐 지금 한국은행에서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뭐 이게 고3 무상교육으로 교육비 일부가 민간 소비에서 정부 소비로 넘어가서 뭐 정부 소비가 늘어났다 등등등등 뭐 말을 하는데 거의 뭐 이 정도 설명을 듣다 보면은 그 작년에 봄비가 내려서 취업자가 늘지 않았다라는 거 거의 밀맥상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명일관입니다. 그냥 변명으로 일관한 그런 상황인 건데 이미 시장 예상치보다도 훨씬 밑도는 성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요 한 0.5에서 0.6% 할 거다.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심각한 건데 그래도 0.56% 나지 않겠어? 했는데 0.39%가 나온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세금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경제가 돼버렸다. 민간이 죽었어요. 민간은 활력이 떨어지고 정부가 퍼붓는 돈에 의지하는 소위 말해서 링겔 꽂는 경제가 됐다. 링겔이 없으면은 아사해버리는 그런 경제 구조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의 재정 지출 효과가 반감한 점이 지금 꼽히고 있다. 즉 지금 2분기 때 돈을 거의 다 써버려가지고 2분기 때 재정을 대거 끌어다 쓰다 보니까 3분기에는 그 여력이 줄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2분기 때는 1.2였는데 지금 3분기에는 0.2. 그만큼 지금 정부의 지출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말 그대로 이 동맥경화 같은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4분기 성장률이 높아야지 2%가 된다. 지금 이번 성장률이 0.39지 않습니까? 4분기 때 0.79% 정도 나와야지 연성장률 2%가 가능하다라는 게 지금 한국은행 관계자의 설명인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 4분기에 1%가 나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2분기 때 1%가 됐던 거는 2분기 때 분기 성장률이 1%가 나왔던 거는 그 전 분기에서 마이너스 성장했기 때문에 이게 푹 꺼졌다가 뽕 올라오는 그런 기저 효과가 있었던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재정 지출 효과가 매우 컸지 않습니까? 이때 돈을 다 때려박아서 1%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때려박을 돈도 없고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 마이너스에서의 기저 효과도 지금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 않겠습니까? 결국 0.97%는 상당히 성과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여겨지고 있고요. 전문가들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연간 2% 불가능해졌다. 이번 결과 보니까 야, 올해 2% 안 된 거 확실하네. 심지어 1.9%도 어려워 보이네. 라고 지금 입장을 내놨고요. 3분기에 0.4%는 기업으로 치면 어닝 쇼크다. 즉 다시 말해서 실적 악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심각합니다. 저희가 사실 지난 3달가량이었죠. 8월부터 쭉 조국에 대해서 늘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쩌다 보니까 안보 이슈라든가 경제 이슈에 대해서 많이 설명 못 드렸는데 이러는 사이에 조국 이슈로 모든 전국이 뒤덮여져 있는 사이에 대한민국 경제는 땅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정부의 지출이 없으면, 국민의 혈세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경제. 과거 그들이 욕했던 이명박근혜 정부 때 이런 일을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이제는 돈을 때려 넣어도 2%가 안 되는 구조가 돼버렸으니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서 엄중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조국을 논하면서 이 정권을 욕하지만 그것을 더 넘어서서 민생, 이 정부는 부패한 것도 부패하지만 민생도 책임질 줄 모르는 정부다. 우파에 대해서 뭐 부자가 어떠고 저떠고 이런 식을 말했지만은 보십시오. 지금 양극화는 심각해지고 부자는 더 잘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심지어 굶어 죽는 사태까지 이어지는 그런 전국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정말 이 민생 부분도 더욱더 각성하셔가지고 이 정권에 대해서 심판의 목소리를 25일에 내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솔직히 총선도 기다리기 힘들긴 하지만은 그래도 총선은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 총선에 제1야당에 압도적인 힘을 실어주셔서 이 정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득 주도 성장 등등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못하도록 혼쭐을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박상우 기자 경제지 출신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국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나가고 있다. 고용률은 올라가고 실업률은 떨어지고 있다. 아주 자화자찬을 했었는데요. 보십시오. 3분기 경제 성장률 어떻게 나왔습니까? 0.4% 어닝 쇼크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는 바로 우리나라 경제를 더 망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내일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 그동안 삼성전자 때문에 그나마 버텼습니다. 뭐 삼성전자 뿐이겠습니까? 어쨌든 대한민국의 재벌 기업들, 그동안 문제 삼던 문재인 정권이 개혁한다고 했던 재벌 기업들, 그리고 대기업들이 버텨줬습니다. 그나마 국제 경쟁력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기업들의 협력사들이 또 돌아갈 수 있었던 거고, 서비스라든지 뭐 식당이라든지 뭐 주거라든지 뭐 건설이라든지 다 거기서 외화 벌어왔던 걸로 다 경제가 돌아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문재인 정권 보십시오. 이재용 부회장 감옥에 넣어서 대한민국 경제 동맥경화 만들어 놓고 지금 어찌저찌 나왔던 거 다시 또 재판 다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요, 지금 10조가 넘는 돈을 디스플레이에 이재용 부회장이 투자하겠다라고 나온 날은 문재인이 직접 가서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큰 소리 치고, 그것도 보도를 이재용 부회장 위주로 언론사들이 하다 보니까 무슨 뭐 손가락만 가리키고 달을 안 본다는 둥 뭐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청와대 지금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경제 괜찮다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우리 시청자들 그리고 시청자 주위 분들 중에서 경기 좋다라는 사람 한 분이라도 있으면 지금 댓글 달아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한 분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정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뭐 하나 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까? 외교를 잘하겠습니까? 경제정책을 잘하겠습니까? 심지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이 안보 문제 잘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야 될 이 민생 잘 챙기고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대한민국에 도움이 된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문재인은 본인이 직접 나서서 국론을 분열시켰고 국민 간의 갈등을 촉발시켰습니다. 또한 조국 사태로 인해서 전 국민이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을 때 또한 이렇게 경제가 폭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우리가 가만 놔둬서야 쓰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진보진영,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이번에 조국 사태를 통해서 이들의 민낯을 모두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바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 내년에 반드시 이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모든 판단은 시청자분들과
우리 국민분들께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 우동균 기자. 제가 앞서 소득 주도 성장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뭐 소주성이라고도 한다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비판하는 것 중에 제가 재밌는 대목 그런 게 있어요.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소주 산업 성장 아니냐 이게. 다시 말해서 술을 불러일으키는 지금 그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지금 진짜 술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분노가 치미는 거 아닙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힘든 판에 지금 경제가 너무 꺼져 있습니다. 사실 이 경제라는 거는 호황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침체가 되지 않게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균형 성장, 급격하게 올라간 성장보다는 차라리 안정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의 성장을 하고 그것의 연장선상으로서 고용률과 그리고 중산층의 확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정권에서 말하는 고용률 상승은 그 60대 일자리, 물론 60대 일자리 중요합니다. 노후 보장해야 되니까요. 근데 보통 보면은 풀 뜯고 쓰레기 줍고 이런 걸로 지금 일자리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정부가 어땠습니까? 과거에 그 국립대학교 그 불 끄는 것도 일자리라고 해서 추가시켰던 게 이 정부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전력 등등등 공기업들 인턴 이틀짜리 인턴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일자리라고 만들었던 게 이 정부 아닙니까? 이 정부는요 하여튼 간에 온갖 좋은 표현으로 국민들을 호도하면서 아주 악랄하게 아주 경제 정책이라고 할 수도 없는 수준의 정말 땜질식 처방으로 여태 이끌어 왔는데요. 결국 그 피해를 누가 받고 있느냐? 세금을 내고 있는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면서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보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세금 맡겨서야 되겠습니까? 이 정부의 세금을 맡기기 싫어서라도 우리가 당당하게 맞서서 심판의 목소리를 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희 신의 한수 커뮤니티 게시판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야 어제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100% 노란 딱지. 이제는 뭐 하나도 안 살려줘요. 이제는 뭐 싹 다 그냥 이제는 그냥 뭐 저희 영상 올라오면은 일단 노란색을 붙이고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제 올렸던 그 수많은 영상들 모두가 지금 노란 딱지가 붙어서 광고가 제한된 상황입니다. 즉 어제 저희 광고 매출 0원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저희는 숨지 않고 당당하게 방송 임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그 번호가 바로 우리 앞서 박원석 부장이 말씀하신 1877-1477입니다.